안녕하세요. 이나크리에이터 김원정입니다. 벌써 2021년이 다 지나고 2022년이 되었는데 인사가 늦었지만 이나인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곧 있으면 또 입학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22학번 분들을 저희가 인하대학교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대학에 들어오실 신입생분들께서 대학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하크리에이터 새내기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 이전에 대학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지 사전에 질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주신 것들을 좀 추려와 봤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거의 완전 따지자면은 선배님 축에 드는 학년인데 선배님들은 일단 후배들을 그냥 좋아하고 귀여워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너무 귀엽고 모르는 것 같은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아직 새내기라서 똘망똘망하게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러면서 또 귀여워하거든요. 선배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말을 거시고 인사를 하시고 뭐 선배가 먼저 인사를 걸어주시면은 같이 인사하면서 자기소개도 하고 선배님들이 아마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웬만한 선배들은 후배들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선배들한테는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분야는 어떤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선배들도 선후배를 떠나서 그 사람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같은 선배들한테는 많이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선배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과끼리도 교류가 있나요? 당연히 다른 학과끼리도 교류가 있습니다.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학과 수업들을 듣게 되니까 다른 학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기숙사 생활을 하시면은 같은 학과끼리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과 사람들하고도 같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타 학과 친구들을 사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학과 상관없이 졸업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양 과목들이 있어요. 뭐 크로스오버나 프로네시스 세미나나 의사소통 영어나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듣게 되면은 다른 학과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인맥을 쌓아가고 다른 학과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행사이지만 새내기 배움터 3월이 되기 전에 단과대별로 다 같이 가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단과대 내에서 자신의 학과 말고도 다른 학과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얼른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세터를 가셔서 다른 학과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아리에서 다른 학과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새내기 때는 또 동아리에서 면접도 없이 신입생들을 많이 받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입생 때 동아리를 많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뭔가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말해도 되는 거겠죠? 이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꽈팅 또 뭐 다른 학과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죠. 중앙동아리는 평균 몇 개 정도 가입하나요? 이거는 근데 정말 사바사예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앞선 질문에서처럼 동아리는 다른 학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새내기 때 많은 동아리 활동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동 대부분이 새내기 한정으로만 뭐 오디션이나 면접 같은 걸 보지 않고 가입을 시켜주거든요. 새내기 때 신입생 때 많이 들어가기를 추천하고 보통은 하나씩은 꼭 들고 가능하시다면 여러 개를 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1학기 수강 신청은 혼자 하나요? 혼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혼자 하더라고요. 되게 여러 대학교에서 1학년 1학기 첫 시간표는 학교에서 짜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입생 때부터 강하게 키우는 인하대학교, 스파르타식으로 키우는 인하대학교. 그러면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수강신청이 진행되느냐. 인하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은 제가 수강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 또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신청 성공 팁
근데 제가 수강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라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약간 의문이긴 한데, 일단 과목을 장바구니에 담는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면 화면에 수강 신청이 떴을 때 본인이 제일 빨리 누를 수 있는 위치에 경쟁률이 높은 과목들, 학생들이 많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들을 위치시키는 것도 전략이겠죠? 보통 중요한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나열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밑에서 위로 하는 게 편한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중요한 순으로 나열을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리고 이 과목을 실패했을 때 여기에 땜빵할 수 있는 과목들의 과목 코드를 컴퓨터 PC 메모장에다가 적어서 옆에 조그만하게 나열을 해놓으세요. 적으셔서. 네, 놓쳤다. 그럼 바로 메모장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과목 코드 검색칸에 붙여 넣어가지고 바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능력이 된다면,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면 창을 여러 개 띄워놓는 것도 방법이죠. 저는 근데 멀티가 잘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2개까지만 띄워놔요. 제 경험상 보통 2개 창 띄워놓으면 하나가 터지면 다른 하나는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능력껏 창을 여러 개 띄워놓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이비즘 시계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인하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 의 시간을 띄워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타이머 띄워놓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간표. 1교시 없는데 점심시간은 있고 저녁시간 전에 수업이 다 끝나면서 공강도 있고 하루에 수업이 3개인 날이 극히 드물며 연강은 2개까지만 있는 시간표. 고등학교 때랑 많이 달라요. 아침 1교시 수업 못 듣습니다. 제 시간에 듣는 게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하루에 수업이 3개도 힘들어요, 사실. 전 최대 3개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수업이 1시간 반 수업 기준으로요. 3개 넘는 수업을 하루에 넣지는 마십시오. 이틀 공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날 하루는 정말 힘듭니다. 연강은 2개까지만, 연강 3개부터는 죽음뿐입니다. 1기과 2기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1기과 2기는 일단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1기기 2기보다 조금 더 넓다고 합니다. 그리고 1기계는 탁구장이 있고 2기계는 포켓볼장이 있대요. 그 편의시설이 조금 다른가 봐요. 1기는 정문이랑 정말 가깝고요. 그래서 교통편이 좋죠. 정문에는 버스 정류장도 있고 인하대역도 있고, 대신에 인하대 후문에 오는 511, 511번 버스를 인하대학교 분들은 많이 타세요. 근데 511 버스는 인하대 후문에 있기 때문에 정문에 있는 1기기랑은 조금 멀고요. 오히려 2기기 인하대 후문의 511과 가깝습니다. 근데 저 때는 1기기, 2기보다 성적 커트라인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나는 2기보다 1기기 좋다라고 하시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제 경험상에서는 그랬답니다. 기숙사 생활에서의 장단점. 일단 기숙사 룸메이트를 잘 만나면 그 친구들끼리 정말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다가 너무 생활 패턴도 잘 맞고 친해지기도 너무 친해졌고 한 사람들이 고학번이 되시면은 이제 자취를 할 때 같이 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점은 통금이 제일 큰 단점이지 않을까.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 밖에서 오래 놀고 싶고 술자리에서 더 오래 있고 싶어 한데 통금이 있으니 빨리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더 늦게 놀고 싶으면은 외박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또 큰 단점이죠. 그리고 룸메를 이제 잘못 만나면 그것보다 큰 단점이 있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꼭 좋은 룸메이트가 되시고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시길 바래요.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회의를 할 때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친구들도 수업을 듣고 하니까 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기숙사 라운지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수업을 듣더라고요. 휴게실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수업을 듣고, 또 외부에 소음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켜고 뭐 교수님이랑 학생들이랑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는 기숙사 생활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라는 점. 인하대 하필 인경호랑 하이데거수, 거기에는 벤치랑 테이블이 있어서 산책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날 좋을 때는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기도 했고요. 맥주 한잔 하거나 뭐 친구랑 수다를 떨거나 놀기에도 정말 좋았던 운하모 비행기 있는 데가 있어요. 본관 옆에. 근데 운하모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놀기도 해요. 잔막이라고 해서 잔디밭 막걸리라고 해서 운하모 잔디밭에 돗자리 깔아놓고 낮에 모여가지고 막걸리를 마셨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하모 잔디밭도 핫플이다. 그리고 포토존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정석학술정보관 옆에 보면은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벽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인하대생분들이 정말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은연중에 인하대생이면 무조건 찍어야 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포토존 하플입니다. 그리고 봄에 벚꽃이 피면 인하대학교에 벚꽃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인경호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큰 인하대학교 벚꽃나무가 있거든요. 진짜 커요. 근데 그게 바람에 불면 벚꽃잎이 이렇게 흩날리는데 거기서 사진을 꼭 찍으셔야 합니다. 봄에 벚꽃나무 피면은. 아시겠죠? 그 벚꽃나무가 어디 있는지는 이나크리에이터 첫 영상에 몇 쯤인가요? 그곳이 잠깐 나오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벚꽃나무가 얼마나 예쁘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 놀거리, 우선 학교 후문가가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대학가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밥집도 많고 술집도 많고 인생 내 것이나 포토이즘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도 많고 정석항공과학고 학산소극장 쪽으로 가시면은 디저트집, 흔하지 않은 개인 카페들 이런 것들도 종종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액티비티하게 노신다면 인하대 후문에 있는 보드게임 카페나 방탈출 게임 카페도 있으니까요. 월미도도 추천드려요. 택시 타고 한 2-3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 월미도에도 작은 놀이동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놀이기구 타는 것도 좋고 기회가 된다면 바다를 보면서 또 회, 소주도 맞아요. 이 질문 조금 웃겼어요. 정말 술 많이 마시나요? 보통 학기 초에는 마실 기회들은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새내기 배움터라던가 학과 MT, 정기 모임, 개강총회, 동아리 행사, 동아리 개총도 있고 술자리들이 생길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런 행사들이 학기 초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술을 마실 시기니까 신나가지고 학기 초에는 술 약속도 많이 잡으시거든요. 물론 본인이 술을 좋아하느냐, 술자리를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학기 초에는 술자리 기회가 많다. 그리고 아마 술자리 많은 것도 3, 4, 5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요. 그때쯤이면 학기 초에 그런 큰 행사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자리의 기회가 날이 갈수록 점점 줄죠. 학기 초에는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비대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하대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클래스라고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랑 줌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실시간 강의를 하는 수업이라면 아이클래스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줌 링크를 통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수님과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요. 녹화 강의를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녹화 강의는 또 인하대학교 아이클래스에서 강의를 올려주시는 것을 이제 자기 수업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선배님들이 겪었던 재밌는 썰이나 실패 사례. 꽈팅 실패설. 저는 술에 취하면 주정이 집에 가는 거예요, 주사가. 이제 꽈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과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물론 기회가 되면은 뭔가 썸씽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자리잖아요. 초반에는 이제 분위기 풀려고 술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하고 조금 분위기가 풀렸고 다들 친해졌다 그러면은 진실 게임 같은 것들을 해요. 제가 술 게임을 너무 신나게 해서 술 게임 단계에서 취한 거예요. 진실 게임 같은 그 귓속말 게임을 하는 도중에 가방을 챙겨서 집에 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술을 많이 드시니까 너무 전날에 과음을 해서 다음 수업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이제 10시 반 수업이었어요. 10시 반 수업은 11시 45분에 끝나거든요. 1시간 반짜리 수업은. 그래서 푹 자고 딱 눈을 떴어요. 근데 아시죠? 햇살이 따스하고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고 뭔가 오늘따라 너무 개운하고 참새가 짹짹거리고 뭔지 아시죠? 뭔가 세상에 아름다운 느낌? 화사하고 그럼 지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시 반 수업이고 11시 45분에 끝나는 수업이었는데 다음날 11시 45분에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체 휴강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것도 신입생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1학년 때만 그랬지 2, 3학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1학년 때 딱 한 번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신입생 분들과 Q&A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Q&A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신입생분들께서 오프라인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걱정이나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풍부하고 또 좋은 대학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나 크리에이터 분께
분께서 영상을 올려주시고 계세요. 그분들이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찾아갈 거니까요. 그분들의 앞으로의 활동과 이나 크리에이터 영상들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